엄마 시끄러워. 닥쳐. 새벽 5시 좁은 빌라 안방에서 박성민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순이는 부엌에서 국자를 든 채 멈춰 섰습니다. 성민아, 아침 먹고 가. 필요 없다고. 엄마 목소리만 들으면 머리 아프다니까. 성민은 이불을 확 걷어찼고 순이는 천천히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10년 전 남편 윤태수가 세상을 떠난 그날부터 순이는 혼자였습니다. 세탁소를 운영하며 성민을 키웠고 밤늦게까지 다림질을 했습니다. 성민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달라졌습니다.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고 친구들과 어울려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엄마가 뭘 안다고 이래라 저래라야. 남편도 없는 주제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순이의 가슴은 찢어졌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성민은 방문을 쾅 닫고 나갔고 순이는 식탁 앞에 혼자 남았습니다. 식탁 위엔 성민이 좋아하던 된장찌개와 계란말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랐지만 아무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국그릇을 들고 천천히 한 숟가락 떴습니다. 짠맛이 입안에 퍼졌고 눈물이 따라 흘러내렸습니다. 창밖으로 성민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구부정한 어깨, 주머니에 손을 찌른 채 골목을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순이는 그 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아빠, 우리 성민이가 이렇게 컸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빈집 안에서 조용히 흩어졌습니다. 세탁소 문이 열렸습니다. 이경숙이 빨래 보따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순이야, 얼굴이 왜 그래? 또 성민이가 그랬어? 순이는 고개를 저었지만 경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애가 또 소리 질렀구나. 아침부터. 괜찮아요, 경숙 언니. 원래 사춘기가 길잖아요. 사춘기. 순이야, 성민이가 27이야. 27. 경숙의 목소리에는 답답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순이는 빨래를 분류하며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떨렸습니다. 언니, 성민이는 착한 애예요. 그냥 아빠가 없어서 힘든 거예요. 착하긴. 동네에서 다 알아. 성민이가 얼마나 거칠게 구는지.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숙은 한숨을 쉬며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이야, 넌 너무 착해. 그게 문제야. 그날 저녁 성민은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왔습니다. 엄마, 돈 줘. 성민아, 어디 쓸 건데? 그냥 필요하다니까. 빨리 안 줄 거야? 순이는 지갑을 꺼냈고 그 안에 남은 5만원권 한 장을 꺼냈습니다. 성민은 돈을 낚아채듯 가져갔고 고맙다는 말도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이는 빈 지갑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다음날 세탁소 월세를 내야 했지만 이제 남은 돈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지갑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내일 손님이 오시면 되니까.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졌고 성민의 방에서는 게임 소리가 요란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순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성민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사진 속 성민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 윤태수의 어깨 위에 올라타서 세상을 다 가진 듯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성민아, 엄마가 뭘 잘못한 걸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사진 위로 흘렀습니다. 그때 성민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또 울어? 진짜 징글징글하다. 성민은 냉소를 띤 얼굴로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순이는 서둘러 눈물을 닦았지만 가슴속 무언가가 조금씩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성민의 폭언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엄마, 밥이 왜 이래? 개밥도 아니고. 순이는 식탁에 앉아 젓가락을 들던 손을 멈췄습니다. 맛이 없니? 없으면 뭐해? 어차피 먹을 거 없잖아. 성민은 숟가락을 던지듯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순이는 그릇을 치우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등엔 화상 자국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다림질하다 생긴 상처였고 약도 제대로 바르지 못한 흔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성민은 친구들과 싸움에 휘말렸습니다. 새벽 2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박성민 씨가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순이는 급히 옷을 입고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유치장 안에 성민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가엔 멍이 들어 있었고 입술이 찢어져 피가 마른 상태였습니다. 성민아, 엄마, 나 좀 꺼내줘. 여기 답답해. 순이는 담당 경찰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키웠습니다. 어머니, 이번이 세 번째예요. 아드님 교육 좀 제대로 시키세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순이는 허리가 아파도 계속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민은 풀려났지만 어머니를 보는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엄마, 창피하게 왜 와? 혼자 나갈 수 있었어. 성민아, 다친 데는 없니? 됐고, 그냥 집 가자. 귀갓길, 순이는 성민의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성민은 담배를 꺼내 물었고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순이는 갑자기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벽을 짚고 간신히 중심을 잡았습니다. 엄마, 뭐해? 빨리 안 들어와. 아, 응, 지금 가. 순이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세탁소에 단골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요즘 얼굴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병원은 가보셨어요? 아직요, 바쁘기도 하고요. 순이는 웃으며 빨래를 받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성민은 또다시 늦게 들어왔습니다. 엄마, 내일 친구들이랑 여행 간다. 돈 좀 줘. 성민아, 이번 달 세탁소 월세 아직 못 냈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벌어온 것도 아니잖아. 성민아, 엄마는 맨날 돈 없다고만 하네. 짜증나. 성민은 방문을 쾅 닫았고 순이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성민이 들을까봐 그녀는 입을 꾹 다물고 어깨만 떨었습니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남편 윤태수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여보, 나 너무 힘들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진 속 남편은 그저 웃고만 있었습니다. 순이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면 안 돼. 성민이는 내 아들이니까. 석 달이 더 흘렀습니다. 순이의 몸은 눈에 띄게 야위어 갔습니다. 세탁소 일을 하다가도 자주 주저앉았고 밥맛도 없어졌습니다. 이경숙은 순이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순이야, 더 이상 미루면 안 돼. 오늘 꼭 검사 받자. 언니, 괜찮아요. 그냥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게 석 달을 가. 얼굴 좀 봐. 완전 노랗게 떴어. 병원 대기실에서 순이는 불안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순이는 평소보다 더 열심히 성민을 챙겼습니다. 성민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였고 빨래도 정성껏 개어 놓았습니다. 엄마, 왜 이래? 기분 나쁘게. 뭐가? 갑자기 친절 떨면 뭔가 요구하려는 거 아니야? 아니야, 성민아. 그냥 엄마가 내가 좋아서 그래. 성민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좋아서? 엄마가 날 좋아한 적이 있었나? 그 말에 순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성민아, 엄마는 너를 제일. 됐어, 말 섞기 싫으니까 그냥 내버려둬. 성민은 이어폰을 끼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이는 부엌에 혼자 서서 눈물을 삼켰습니다. 일주일 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순이님,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내일 오전에 내원해주세요. 순이는 핸드폰을 꼭 쥐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경숙과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췌장암입니다. 사기고요. 이미 전이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순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럼 얼마나 남았나요? 치료를 받으셔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보입니다. 이경숙은 순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선생님, 치료하면 나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 완치는 어렵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했습니다. 밖으로 나온 순이는 이경숙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성민이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순이야, 미쳤어? 아들이 알아야지. 아니에요. 성민이가 알면 부담스러워할 거예요. 부담? 순이야, 넌 지금 죽어가고 있어. 언니, 제발이요. 성민이한테만은 말하지 마세요. 순이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이경숙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이는 성민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하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성민아. 그녀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남편 윤태수가 살아있을 때 쓰던 일기장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순이야, 내가 먼저 가더라도 우리 성민이 잘 부탁해. 넌 좋은 엄마야. 순이는 그 글귀를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여보, 나 약속 지킬게요. 성민이 바로 세울 때까지는 안 갈게요. 그녀는 수첩을 가슴에 안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성민의 방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너 진짜 죽고 싶어. 내일 돈 안 가져오면 가만 안 둬. 핸드폰 너머로 누군가와 싸우는 소리였습니다. 순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성민이 또 무슨 일에 휘말린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방문 앞으로 다가갔지만 차마 문을 두드리지 못했습니다. 제발 제발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순이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순이는 결심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성민이를 꼭 바로 세우고 갈 거야. 며칠 뒤 순이는 성민의 고등학교 동창 강민호에게 연락했습니다. 민호는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청소년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모, 오랜만이에요. 민호야, 미안한데 성민이 좀 만나줄 수 있니? 성민이요? 요즘 연락이 안 되던데요. 그래서 부탁이야. 내가 한번 만나서 얘기 좀 해줄래?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이모. 제가 연락해 볼게요. 며칠 뒤 민호는 성민을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야, 왜 불렀어? 바쁜데. 성민아, 너 요즘 뭐하고 사니? 너랑 상관없잖아. 그냥 일하고 살지. 민호는 성민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 엄마 건강 안 좋으시다며? 누가 그래? 엄마 멀쩡한데. 성민아, 이모가 나한테 전화하셨어. 내가 너무 걱정된다고. 성민은 짜증스럽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가 왜 남한테 그런 얘기를 해? 쪽팔리게. 쪽팔려? 야, 너 진심이야?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 엄마가 널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너 그거 알기나 해? 알아, 귀에 딱지 않게 들었어. 엄마가 희생했다, 나 때문에 고생했다. 지겹다고. 너 정말. 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성민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간다. 이런 얘기 들으려고 나온 거 아니거든. 박성민, 앉아. 민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너 지금 엄마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동네 사람들 다 알아. 폭언에 돈 뜯어내고 밤마다 소리 지르고.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어. 너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후회해도 늦어. 성민은 비웃었습니다. 후회? 내가? 왜?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몰라. 내 아버지처럼. 그 말에 성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야, 우리 아버지 얘기는 하지 마. 왜? 내가 제일 잘 알잖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성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성민아, 난 내가 착한 애였던 거 알아.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옛날 얘기하지 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완전히 변했어. 근데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근데 지금은 달라. 지금 너는 내 엄마한테 가해자야. 성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해자? 내가? 그래. 너 엄마한테 매일 칼을 꽂고 있어. 말로. 성민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성민아, 늦기 전에 정신 차려. 내가 후회할 날이 올 거야. 민호는 카페를 나갔고 성민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커피잔을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성민은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순이는 거실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성민은 어머니를 보며 멈춰 섰습니다. 순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등엔 멍자국이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늙으셨지? 성민은 처음으로 어머니를 제대로 본 것 같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어머니께 담요를 덮어드렸습니다. 순이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성민은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누운 성민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민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금 너는 내 엄마한테 가해자야. 성민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민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성민아, 어디 아파? 아니, 그냥 일찍 일어났어. 성민은 식탁에 앉았고 순이가 차려준 아침을 먹었습니다. 엄마, 밥 맛있네. 순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성민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응. 그날 성민은 처음으로 잘 먹었습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순이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성민이가 변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순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그날 오후 순이는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몸은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녀는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세탁소로 돌아와서도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이경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이야, 성민이한테 이제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언니. 조금만 더 기다려요. 기다리긴 뭘 기다려. 넌 죽어가고 있다고.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민이가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밥 맛있다고 했어요. 그게. 언니, 제발이요. 성민이가 완전히 변할 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이경숙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또다시 쓰러졌습니다. 세탁소 바닥에 주저앉은 순이를 이경숙이 발견했습니다. 순이야, 정신 차려. 순이는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 괜찮긴 뭐가 괜찮아. 지금 당장 병원 가자. 하지만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민이가 집에 오면 엄마가 없으면 놀랄 거예요. 이 사람아. 이경숙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순이는 이경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내 곁에 있어줘서. 순이야, 제발 성민이한테 말해. 내가 아프다고. 순이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이에요. 조금만 더요. 그리고 그날 밤 순이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성민은 방에서 나와 어머니를 봤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와? 응, 그냥 세탁소 정리하고. 성민은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하지만 그녀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성민은 건설 현장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날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집안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엄마? 대답이 없었습니다. 성민은 어머니 방문을 열었습니다. 순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흑빛이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성민은 황급히 어머니를 흔들었습니다. 순이는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성민아, 미안해. 엄마가 저녁 준비를 못했네. 저녁은 무슨? 엄마, 어디 아파?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피곤한 게 아니잖아. 엄마, 병원 가야 돼. 성민은 서둘러 어머니를 업으려 했습니다. 순이는 성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성민아, 괜찮아. 그냥 좀 쉬면 나아. 엄마, 지금 농담할 때야. 성민은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순이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성민은 구급차 안에서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을 거야. 금방 나아. 순이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성민아, 엄마 손 잡아줘서 고마워.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순이를 급히 옮겼습니다. 성민은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제가 아들입니다. 우리 엄마 괜찮아요? 의사는 차트를 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환자분이 췌장암 사기 판정을 받으신 걸 알고 계셨습니까? 성민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뭐라고요? 3달 전에 진단받으셨고 항암 치료를 받고 계셨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성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환자분께서 보호자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셔서 저희도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가 언제부터? 3달 전부터입니다. 현재 상태로 보면 많이 악화되셨습니다. 성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그때 이경숙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성민아, 이모 우리 엄마가 암이래요. 사기래요. 이경숙은 성민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성민아, 너 엄마가 얼마나 널 걱정했는지 아니? 이모,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내 엄마는 내가 충격받을까봐 말도 못했어. 그러면서도 너 챙기느라 항암 치료도 제대로 못 받았어. 성민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제가 뭘 한 거예요? 넌 내 엄마한테 매일 칼을 꽂았어. 말로. 이경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엄마는 그 칼을 맞으면서도 널 지켜내려고만 했어. 성민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날 밤 순이는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성민은 어머니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성민아. 엄마. 성민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왜 말 안 했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순이는 성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성민아. 엄마가 너한테 짐이 될까봐. 짐? 엄마가 무슨 짐이야? 성민아, 엄마는 괜찮아. 그냥 내가 잘 지내는 게 중요해. 성민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된 거 맞죠? 아니야, 성민아. 이건 병이야.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엄마를 힘들게 했어요. 매일 소리 지르고 돈 달라고 하고 엄마를 무시했어요. 순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성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성민아, 엄마는 그런 거 다 괜찮아. 그냥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돼. 엄마. 성민은 어머니의 손등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순이는 성민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우리 아들. 엄마는 다 이해해. 어떻게 이해해요? 저는 엄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성민아, 넌 아빠 잃고 많이 힘들었잖아. 엄마가 그걸 몰라줬어. 아니에요. 저는 그냥 나쁜 놈이에요.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넌 착한 아이야. 그냥 길을 잃었을 뿐이야. 성민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순이의 얼굴은 너무나 여위어 있었고 눈가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잘할게. 약속할게. 성민아. 엄마 아프게 하는 일 절대 안 할게. 효도할게. 순이는 성민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그것만으로도 엄마는 행복해. 성민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날 밤 성민은 병실을 나와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복도에는 성민의 흐느낌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민호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성민아. 성민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민호를 봤습니다. 민호야, 나 어떡해? 엄마가. 민호는 성민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성민아, 지금부터라도 잘하면 돼. 근데 시간이 없어. 엄마가 얼마 안 남았대. 그래도 지금이라도 내가 변한 걸 보여드려야지. 성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 이제 달라질 거야. 꼭. 그날 밤부터 성민은 변했습니다. 병원에서 밤을 새우며 어머니를 돌봤고 세탁소 일도 대신했습니다. 순이는 그런 성민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민아, 넌 정말 착한 아이야. 엄마, 늦었지만 이제부터 제대로 할게요. 순이는 성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우리 아들. 정말 고마워.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성민은 매일 병원과 세탁소를 오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세탁소 문을 열었고 손님들의 빨래를 받았습니다. 사장님 아드님이시죠? 어머님은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곧 퇴원하실 거예요. 성민은 억지로 웃음을 지었지만 속으론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순이는 점점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성민아, 오늘은 일찍 왔네. 네, 엄마. 오늘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성민은 어머니 곁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순이의 손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배고프시죠? 제가 죽 사올게요. 아니야, 성민아. 엄마는 괜찮아. 엄마 먹어야 힘이 나요. 성민은 편의점으로 달려가 죽을 사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죽을 떠서 어머니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엄마. 순이는 한 숟가락 먹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민아, 엄마 배불러. 이제 그만. 엄마, 이것만 먹고 있으면 안 돼요. 더 드셔야. 성민아. 순이는 성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이제 많이 먹을 수가 없어. 성민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성민아, 엄마 얘기 좀 들어줄래? 성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이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아빠 잃고 너무 힘들었어. 근데 너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 엄마. 내가 아빠 닮아서 웃을 때마다 엄마는 행복했어. 그게 엄마한텐 전부였어.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엄마가 너한테 제대로 못해줬어. 아빠 역할까지 하려고 했는데 잘 못했지?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최고예요. 성민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가 날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지 이제 알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성민아, 그건 희생이 아니야. 사랑이야. 순이는 성민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바라는 건 딱 하나야. 뭐예요, 엄마? 행복하게 살아줘. 착하게 살아줘. 성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약속할게요. 그날 밤 의사가 성민을 불렀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악화됐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선생님, 방법이 정말 없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했지만. 성민은 복도를 걸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 돼, 엄마는 안 돼. 그날 밤 성민은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순이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성민은 어머니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진작 정신 차렸어야 했는데. 성민은 어머니의 손을 이마에 대고 울었습니다. 엄마, 가지 마세요. 제발이요. 하지만 순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순이는 마지막 힘을 내어 성민을 불렀습니다. 성민아. 네, 엄마. 여기 있어요. 순이는 성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네, 엄마. 말씀하세요. 성민아, 엄마 미안해. 엄마, 왜요? 뭐가 미안해요? 엄마가 너한테 좋은 엄마 못 돼서. 성민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예요. 순이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우리 아들. 엄마, 이제 괜찮을 거예요. 제가 엄마 곁에서 평생 지킬게요. 순이는 성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성민아, 엄마는 이제 아빠한테 가야 할 것 같아.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성민아, 울지 마. 엄마는 행복해. 순이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변해줘서 엄마는 정말 행복해. 엄마. 성민아,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해. 순이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엄마. 엄마. 성민은 어머니를 흔들었지만 순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보호자분, 죄송합니다. 오후 3시 25분 환자분께서 운명하셨습니다. 성민은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엄마. 엄마. 성민은 어머니의 몸을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가지 마세요. 제발이요. 이경숙과 민호가 달려왔습니다. 성민아. 이모, 우리 엄마가. 성민은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민호는 성민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성민아, 이모께서 평안하게 가셨어. 아니야, 나 때문이야. 내가 진작 정신 차렸어야 했는데. 성민아, 이모께서는 내가 변한 걸 보셨어. 그걸로 충분했을 거야. 성민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순이의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녀는 아들이 변한 모습을 보고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세탁소 단골 손님들, 동네 이웃들, 순이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고인께서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아드님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성민은 조문객들을 맞이하며 계속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못해드려서.
3일장이 끝나고 순이는 남편 윤태수 곁에 묻혔습니다. 성민은 어머니의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이제 아빠 곁에서 편히 쉬세요. 성민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엄마, 약속할게요. 이제 착하게 살게요.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아들이 될게요. 바람이 불어왔고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순이가 대답하는 것처럼. 성민은 일어서서 어머니의 묘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성민은 세탁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박순이 세탁소라는 간판은 그대로였습니다. 성민은 어머니의 이름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단골 손님이 빨래를 들고 왔습니다. 사장님, 요즘 장사 잘 되시죠? 네, 덕분에요. 성민은 환하게 웃으며 빨래를 받았습니다. 예전에 그가 아니었습니다. 손님들에게 친절했고 빨래 하나하나 정성껏 다렸습니다. 사장님, 어머님께서 보시면 정말 좋아하시겠어요. 성민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성민은 세탁소 문을 닫고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편지였습니다. 장례 후 유품을 정리하다 발견한 편지. 성민은 그 편지를 아직도 매일 읽었습니다. 성민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떠났겠구나. 미안해, 우리 아들. 엄마가 곁에 없어서. 하지만 엄마는 행복했어. 내가 마지막에 변해준 모습을 봤으니까. 성민아,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힘들 때마다 이 편지를 읽어줘.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을게. 사랑해, 우리 아들. 정말 많이 사랑해. 마이너스 엄마가. 성민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엄마, 저 잘하고 있죠? 그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민은 묘지를 찾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묘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엄마, 아빠 왔어요. 성민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저 이번 달에 세탁소 매출 많이 올랐어요. 엄마가 하시던 것보다 더 잘 됐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리고요, 엄마. 저 요즘 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하고 있어요. 민호 형이 추천해줬어요. 성민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처럼 누군가를 도우면서 사는 게 좋더라고요. 그는 어머니의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저 약속 지키고 있어요. 착하게 살고 있어요. 성민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낡은 수첩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던 일기장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기억나세요? 아빠가 쓰시던 거. 성민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어머니의 글씨가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성민아, 엄마도 아빠처럼 너한테 부탁할게. 행복하게 살아줘. 그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야. 성민은 그 글귀를 손끝으로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네, 엄마. 약속할게요. 그때 누군가 묘지로 걸어왔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성민아, 여기 있었구나. 형, 어떻게 왔어? 내가 여기 올 줄 알았지. 민호는 성민 옆에 앉았습니다. 이모한테 인사드리러 왔어. 민호는 순이의 묘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이모, 성민이 요즘 정말 잘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성민은 민호를 보며 웃었습니다. 형, 고마워. 그때 나한테 충고해줘서. 뭘 당연한 거지.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민아, 이모께서 널 보고 계실 거야. 응, 나도 알아. 성민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저녁, 성민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살던 그 빌라였습니다. 성민은 거실 소파에 앉아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환하게 웃던 자신의 모습, 어머니 품에 안겨있던 모습, 아버지와 함께였던 행복한 시절. 엄마,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성민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복지센터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박성민님, 이번 주 토요일 노인정 봉사 가능하신가요? 성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거리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성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어머니가 만들어 두었던 반찬통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성민은 그걸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직접 라면을 끓였습니다. 서툴렀지만 끝까지 해냈습니다. 엄마, 제가 이제 혼자서도 밥 먹을 수 있어요. 그는 혼자 식탁에 앉아 라면을 먹었습니다. 맛은 별로였지만 성민은 끝까지 다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엄마. 밤이 깊어졌습니다. 성민은 어머니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의 옷장, 화장대, 침대. 모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성민은 침대에 앉아 베개를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성민은 베개를 꼭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성민은 꿈을 꾸었습니다.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옆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엄마, 아빠. 성민이 달려가려 했지만 두 사람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엄마, 가지마.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성민아, 사랑해. 행복하게 살아. 성민은 잠에서 깼습니다. 얼굴에는 눈물이 흥건했습니다. 엄마. 그는 베개를 꼭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성민은 세수를 하고 세탁소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조용했고 아직 해가 뜨지 않았습니다. 세탁소 문을 열자 어머니가 앉아 계신 것만 같았습니다. 엄마, 오늘도 힘내볼게요. 성민은 어머니가 하던 것처럼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빨래를 분류하고 다림질대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성민은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머니의 미소가 겹쳐 보였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따뜻한 빛이 세탁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성민은 그 빛 속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응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성민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하늘 어딘가에서 순이와 태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정말 잘 크지 않았어요? 그래, 당신 덕분이야. 고생 많았어, 순이야. 아니에요. 행복했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조용히 아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성민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어머니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착하게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